자, 기본적으로 이제 EKG 공부 시작할 거고요. 그 EKG란 뭐냐? 저희가 뭐 EKG, ECG라고 부르는 거는 풀텀으로 하면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피, 말 그대로 심장의 정기적인 활동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고요. 저희가 이제 심전도를 찍고 나면은 검사 결과를 볼 때 리드 1부터 3, 또 AV1, AVF, AVL, AVR 이렇게 볼 거고, 그리고 V1부터 V6까지 기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각각의 이제 심전도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가장 그 중에서 스탠다드 리듬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리드 1이랑 리드 2, 리드 3.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을 거는 전압은 항상 이제 음전자 방향에서 양전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리드 1, 리드 2, 리드 3라고 부르는 이 스탠다드 리듬은 저희가 이제 EKG 모니터링, 저희가 페이션트 모니터 있죠. 거기서 붙일 때 보면은 오른쪽 가슴에 흰색, 왼쪽 가슴 위쪽으로 해서 검은색, 그리고 아래쪽 가슴, 약간 옆구리 부분 쪽에 해당하는 거겠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쪽에 빨간색 해갖고 저희가 EKG 일렉트로라이드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리듬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드 1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팔 쪽으로 해서 음극의 전화를 주고 이제 왼쪽 팔 쪽으로 해서 양극의 전화를 준 다음에 오른쪽 팔에서 왼쪽 팔로 가는 방향의 심장의 전기적인 신호를 그린 거고, 리드 2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팔에서 왼쪽 다리 쪽, 리드 3 같은 경우에는 왼쪽 팔에서 왼쪽 다리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전기적인 신호를 그린 이제 그래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알아두셨으면 좋은 게, 실제로 저희 심장의 정기적인 신호는 SA 노드부터 해서 심장의 맨 끝쪽 가장 밑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에이펙스 부분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정기적인 신호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 방향이랑 가장 유사한 게 이 리드 2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지하철역 이런 데 보면은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DC기가 있잖아요. 제세동기가 있는데 그 제세동기도 실제로 패드를 붙일 때 오른쪽 가슴이랑 왼쪽 옆구리 쪽으로 패드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붙이고 나서 알람이 울리죠. 심장의 정기적인 신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마 알람이 울릴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즉시 주변에 떨어지시고 전기 충격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런 알람이 울릴 거고, 그게 이 리드 2 방향대로 해서 SA 노드에서 에이펙스 방향으로 가는 방향의 전기적인 신호를 읽는 거라서 가장 기본적인 리듬이 되는 건 리드 2고, 그런 원리로 그 응급용 DC기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전개적인 흐름 상태를 볼 거고, 학교에서 배우다시피 SA 노드부터 AV 노드 양쪽에 히스번들을 타고 내려가면서 번들 브런치 양쪽에 번들 브런치를 타고 내려와서 에이펙스를 기준점으로 해서 양쪽에 프르켄의 섬유로 퍼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심실 수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심실 이완이 발생을 할 거예요. 심장 이완이죠. 재분급 기간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은 거는, 주셨으면 좋을 만한 거는 이 페이스메이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 SA 노드가 기본적으로 60에서 100회 정도의 하트레이트를 만들어내서 가장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마라톤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우두머리에서 달려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두에서 달려주시면서 또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격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의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임상에서 보다 보면 이제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익스파이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거기서 보다 보면 물론 갑자기 급격하게 정상적인 리듬으로 하트레이트가 뛰다가 어레스트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천천히 SA 노드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레이트가 점점 떨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SA 노드의 리듬은 60에서 100회 정도가 하트레이트가 기본적으로 뛰는 리듬인데, 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40회 뛰다가 20회 뛰다가 이제 페이션트 모니터를 보면은 20회는 뛰는데, 모니터인 20회를 뛰는데 실제로는 QRS는 별로 뛰지 않아요. 그걸 이제 저희가 뒤에서 이스케이프 리듬이라고 설명을 드릴 건데, 실제로 이 SA 노드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 밑에 이제 하이
호환이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죠. 실제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안 되긴 하겠지만, 이 SA 노드 말고도 AV 노드, 히스번델, 프리킨의 섬유도, 또 심근도, 심지어 이 페이스메이커 셀이라고 해서 스스로 자동능을 가지는 그런 정기적인 신호를 내보내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SA 노드가 기본적으로 60에서 100회 가장 기본적으로 강하고 이제 많은 리듬을 내보내니까 평상시에는 얘네가 작동을 안 하고 있다가 이 SA 노드가 정상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버리면 AV 노드라든지 스펀들이라든지 프로키네 섬유에서 자동능을 발휘를 하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EKG 상에서 상향파가 그려지는 경우가 있고 하향파가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신호는 음극에서 양극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게 방향이 일정하게 같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방향이 전달되면은 저희가 포지티브 디플렉션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QRS를 볼 수 있죠. 또는 뭐 PAV 그리고 이에 나타나는 QRS 이런 식으로 위로 상향파가 그려지게 되고요. 만약에 정상적인 리듬의 흐름이 아닌,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야 되는 그 정기적인 신호에서 다른 방향으로 정기적인 신호가 이동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그랬을 때 자, 피파가 그려지고요. 실제로는 여기서 살짝 아래로 더 꺾이죠. 그러고 여기서 포지티브 디플렉션 QRS가 그려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TAV가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예요. 자, 보시면 정상 기준점이 여기라고 봤을 때 여기 부분, 그러니까 Q파, S파에 해당하는 부분은 QRS, 여기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은 아래로 그려지죠. 요걸 네거티브 디플렉션, 하향파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하향파가.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리드2 기준에서 봤을 때 SA 노드에서 이 에이펙스 부분으로 가는 방향이 정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Q 웨이브 같은 경우나 S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들을 거긴 한데 여기 이 일직선 정방향으로 가는 방향이랑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전기적인 신호가 보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래로 하향파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APC 리듬이라고 해서 이제 조기 심실 수축이죠. 심방 수축이죠. 같은 경우에는 그 SA 노드가 아닌 근처에 이소성 박동 조율기라고 해서 이제 엑토픽이라고 불러요. 엑토픽 빛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정상적인 SA 노드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로 흥분이 시작돼서 그 자극이 시작되면은 실제로 저희가 피파, QRS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피파가 반대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EKG 기본적으로 각 파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갈 거고요. PAV는 너무 잘 알죠. 심방의 탈분극. 이제 수축이란 말보다는 여기 지금은 탈분극이랑 재분극이란 말을 또 많이 사용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탈분극, 재분극에 대한 그뭐 ATP라든지 또 역전 전이, 역치 전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일단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금 작성해봤고요. 자, PAV 같은 경우에는 심방의 탈분극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살짝 올라갑니다. 뒤에서 정상 범위도 설명드릴 거고요. 자,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좀 일직선으로 이렇게 평평해져요. 평평해지고 이제 저희가 흔히 심실수축이라고 부르는 이 QRS 컴플렉스가 발생할 건데 하나하나 좀 따지고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거티브 디플렉션으로 큐파가 그려집니다. 이제 요거는 심장 중격의 탈분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심장을 그려보면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SA 노드고요. 여기가 AV 노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누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자, 여기가 뭐 좌심방, 우심방 있을 거고, 실제로 심실 사이에는 근육벽이 되게 두껍게 있어요. 여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심실 중격이라고 표현을 하죠. septal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septal 부분에서는 실제로는 좌심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좌심실 방향 쪽에 있는 septal, 이 벽 부분이 이 보면은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좀 다른 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방향으로 수축을 하게 되고요. 탈분국이 일어나게 되고, 자, 이 방향은 저희가 우측 위에서 좌측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아닌 좌측 위에서 좌측 위에서 우측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인 거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네거티브 디플렉션은 정상적인 리듬의 그 흐름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전달이 되면 하향파가 그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Q 웨이브는 일시적으로 네거티브 디플렉션을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심방 중격 쪽으로 해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나서 이제 이쪽 양쪽에 있는 번들 브런치 쪽에서 컴플렉스가 수축이 발생을 하면서 R 웨이브가 그려지게 되죠. 심실의 탈분극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 S 웨이브, 이 S 웨이브 그림이 좀 잘못 그려져서,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서 내려갔다가 이제 정상 분국으로 올라올 때 T웨이브까지 보여주려면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죠. 이때도 똑같이 네거티브 디플렉션이 보이게 되는데, 이 S웨이브는 어디를 의미를 하냐? 자, 심실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정기적인 신호를 내보내서 SA에서 AV까지 와요. 그래서 이 중격을 통해서 양쪽 번들 브런치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기만 수축을 하면 되냐? 그건 또 아니죠. 이 에이펙스 부분을 찍고 나서 이 정기적인 신호가 어디로 갈까요? 위로 올라가겠죠. 요렇게 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저희가 이 심장의 가운데 딱 반을 나누는 지점을 베이스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를 베이스 부분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1차적으로 심실수축이 일어났어요. 그 웨이브가 R 웨이브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갖고 이제 정기적인 신호가 늦게 이쪽에 도달할 거니까, 자, 저희가 기존의 정기적인 수축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었는데, 이 베이스 부분 쪽으로 일어나는 탈분극은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서로. 왼쪽 심실 같은 경우에는 왼쪽 밑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제 뭐 우심실 같은 경우에는 왼쪽 밑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역방향으로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S 웨이브도 똑같이 이렇게 네거티브 디플렉션이 일체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평평하게 올라가서 T 웨이브, 요거는 이제 심실의 재분국을 의미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축은 오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겠어요. 포지티브 디플렉션 일어나는 거 알겠어. TAV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TAV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한 챕터를 제가 따로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EKG 요 11리드까지 다 기본적으로 여기 부분까지 다 영상을 올린 다음에 TAV도 같이 따로 나눠서 올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EKG가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이제 각각의 뭐 간격이라든지 인터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당연히 좋겠죠. 이해하기도 편할 거고. 그래서 가장 처음에 먼저 볼 거는 이 PR 세그먼트라고 해서 P 웨이브부터 QRS가 나타나기 직전까지의 이제 그 간격을 볼 거고요. 이게 어디 부분에 해당하냐면 심방수축부터 심실수축 전까지, 그러니까 심방수축이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심실수축이 일어나기 전까지인 Q 웨이브 직전까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P 웨이브에서 Q 웨이브까지 갈 때 동안은 이렇게 평평하게 그려지죠. 왜 평평하게 그려질까요? 자,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 SA 노드를 되게 중요하게 배웠어요. 근데 AV 노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신 선생님 계실까요, 혹시? 만약에 그런 거를 잘 알려주신 교수님이 있다면 진짜 훌륭한 교수님이신 거죠. 물론 모든 교수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진짜 훌륭하시고 열의에 진짜 그 교육적인 열의가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제가 봤던 신규 선생님들은 AV 노드가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몰라요. 이 AV 노드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제 위에서 SA 노드에서 심방수축을 일으켜요. 이 심방수축을 일으킨 다음에 어쨌든 이 신호가 모여서 이 심실수축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SA 노드 같은 경우에서 60에서 100회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신호를 보내도 자 심실이 충분하게 그 혈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동안에 그 간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AV 노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SA 노드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100회 정도의 하트레이트를 띄는 반면에 AV 노드는 뭐 만약에 SA 노드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AV 노드가 자동능을 대신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고 하면 40에서 60회 정도의 비교적 느린 하트레이트를 보이는데 이는 이제 심실의 혈액이 충분히 찰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정기적인 신호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이 웨이브 상에서도 이렇게 평평하게 정기적인 신호가 없는 걸로 보이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 ST 세그먼트라고 해서 이 S파부터 T파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심실 수축이 끝난 부분에서 심실에 이완이 발생하는 부분, 여기 부분이 해당하겠죠. 여기가 ST 세그먼트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이제 심실이 탈분극을 유지하는 기간이에요. 네, 요거까지 알아주시면 좋고요. 다음은 이 QRS 컴플렉스, 저희가 너무 많이 봤죠. 네, 심실 수축하는 기간이고요. 이 걸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QRS는 정상 범위가 0.12초라는 거. 그래서 여기 범위가 0.12초보다 느려지게 되면은 이제 와이드 QRS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만큼 심실 수축이 느려지고 약해졌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고요. 다음은 이 QT 인터벌, Q 웨이브부터 좀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보라색으로 이 Q 웨이브부터 T 웨이브, 여기죠. 여기까지 이 구간을 저희가 심실 탈분근이 걸리는 시간, QT 인터벌, 심실의 탈분극부터 재분극까지 걸리는 시간. 요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실제로 저희의 심장이 하트레이트가 찍히는 거는 이 QRS 컴플렉스 때문에 찍혀요. 그 횟수에 맞춰서 찍히게 되는데 실제로 뭐 환자가 정서적으로 되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라면 QT 인터벌은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겠죠. 왜? 하트레이트가 그만큼 더 빨리 뛰니까 이 간격은 더 짧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QT 인터벌은 기본적으로 하트레이트가 빠르면 기간이 짧아지고 느리면은 그 기간은 늘어지게 됩니다. 요것도 뒤에서 설명 조금 드릴 거고 이제 11리드 EKG 읽는 방법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뭐 EKG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EKG 앞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요렇게 모양이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칼리브레이션 마크라고 해서 저희가 벤틀레이터도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칼리브레이션 한다고 표현을 하죠, 저희 쪽에선. 또 요게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준점. 그래서 요 기본적인 리드 설정에서는 요게 이렇게 EKG 상 보면은 위로 향하는 거, 그러니까 Y축으로 해당하는 거겠죠. 요거는 볼테이지, 앞으로 가는 건 스피드, 시간을 해당하는 부분일 거고요. 기본적인 설정 값은 25mm/s, 그리고 여기 10mm 미니볼트로 해서 기본적인 설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는 거고, 만약에 이 설정이 달라지면은 이 칼리브레이션 마크가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EKG를 보다 보면은 안에 되게 작은 박스들이 하나씩 있고
그 박스들이 총 5개, 5개 해서 총 25개로 이루어져 있는 라지 박스가 하나 더 크게 보일 거예요. 이 스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양쪽 어쨌든 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면에 1mm씩, 라지 박스는 5개씩 모인 거니까 5mm, 5mm씩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한 면의 길이가 저희가 0.04초, 그리고 그 볼트 같은 경우에는 0.1mV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5개씩 모여 있으니까 라지 박스는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면이 기본적으로 5mm이기 때문에 0.04초에 곱하기 5를 한 0.2초가 해당하는 부분일 거고요. 미니볼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0.5 미니볼트 곱하기 5인 상태니까 0.5 미니볼트가 될 거예요. 자, 요까지 알면은 이제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이 EKG를 봤을 때 정상 범위가 어떠냐, EKG를 보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겠죠. QRS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0.12초예요. 0.12초면 자, 요 작은 박스가 한 면에 0.04초라고 했죠. 0.1초가 되려면 요 작은 박스가 3개 이렇게 있고, 이 QRS가 넓게 그려보면은 여기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작은 박스 3칸 이내에 QRS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거보다 멀어져 있으면 와이드 QRS, 뭐 더 좁아져 있으면 네로우 QRS라고도 표현을 해요. PR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PA부터 Q파가 상극이 직전까지 PR 인터벌 세그먼트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는 0.12초에서 0.20초, 그러니까 0.2초까지가 정상이고, PA부터 QRS 시작 전까지가 큰 박스 하나에 다 들어와 있는지, 이제 여기 범위에서 멀어지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배우긴 할 텐데 AV 블록의 진단 기준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방실 차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큰 박스 안에 들어있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QT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Q 웨이브부터 T 웨이브, 심실 수축부터 심실 이완 전까지죠. 이 부분이 자 45ms, 요거를 450ms고, 라지 박스가 이제 하나에 0.2섹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 미리세컨드로 구분을 할 거면 그냥 똑같이 여기다가 소수점을 뒤로 또 옮겨서 200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큰 박스 2개에 조금 넘는 정도.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판단할 때 작은 박스 한 10칸 정도 안에 있는지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PA부도 알아야겠죠. PA부가 너무 높아버리면 그만큼 심방이 두꺼워져 있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어요. 왜냐면 두꺼워진 벽일수록 더 강하게 수축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PA부 같은 경우에도 이 보면은 0.12초가 정상 범위입니다. 이렇게까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이런 식으로 제가 작성해 놓은 거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하면서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 조금 알아두면 더 추가로 좋은 것들 좀 적어놨고, 이런 식으로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면 좋으실 것 같고, 다음은 그 사지유도 하기 전에 T웨이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